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월 5일 일요일 한 주간의 SK바이오팜의 주가의 현 위치 그리고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수급 외국인 또는 공매도 기관의 움직임을 두루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2, 3일 전부터 좋은 내용의 기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사도 있는데 먼저 좋지 않은 기사, 좋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기사부터 엑스코프리의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완전 발작 소실력 21%, 난치성 환자 대상은 아닌 듯하다. 작용 기전이 기존 치료제와 유사하고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엑스코프리의 기존 간질약과 경쟁해 볼 만한 수준 정도이지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 한편 SK바이오팜은 현 시점에서 평가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SK바이오팜 측에서도 2023년 정도가 되어야 또는 2024년 이 정도가 되어야 수익권에서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과 회사에서는 내다보고 있지. 기사가 길어서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뇌전증 치료제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 거론되고 있는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성분명은 세노바메이트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9월 1일, 2일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엑스코프리 2분기 매출액은 18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14%, 전년도하고 비교에는 좀 그렇고요. 올 1분기보다는 62%,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죠.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또 2분기 미국 내 엑스코프리 처방 숫자는 2445건, 1분기 대비 38% 증가했고, 지난해 월 출시한 엑스코프리 미국 내 처방액은 32억 원, 74억 원, 116억 원, 188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속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엑스코프리가 경쟁 치료제 대비 압도적인 효능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진한 매출의 성과다라는 분석입니다. 엑스코프리의 완전 발작 소실률은 21%로 1위의 치료제 빈펫의 2.4에서 4.6%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빈펫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만 바이오시밀러에 밀려서 좀 어느 정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약물 투약 기간 중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 발작 소실은 환자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 뇌전증 치료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올해 미국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5조 6,940억 원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의 78%, 전체 시장은 7조 원을 차지한다라고 하고요. 엑스코프리가 올해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미국 내 점유율은 1.7%에 그칩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의사 대면 마케팅이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 뇌전증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여타 치료제와 달리 시장 침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 현재 세계 간질 치료제 매출 1위에 올라 있는 빈펫은 2008년 출시 후에 9년 만에 2017년에서야 10억 달러 1조 1617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또 다른 뇌전증 치료제 앱티움과 프리비트액도 매출 2억 달러를 넘어서는 데 각각 4년, 5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럼에도 학계와 의료계는 엑스코프리가 뇌전증 시장 판도를 바꿀 치료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고, 대한뇌전증학회 회원이라고 밝힌 A 교수는 뇌전증 환자 중 3분의 1은 약물로 간질 발작 조절이 잘 되는 환자군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렇지 않다면서 엑스코프리 완전 발작 소실률 21%만 놓고 보면 이 임상은 이약 저약 써도 잘 안되는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엑스코프리 임상은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혁신적인 치료제로 보기엔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 실제 수천 수만 명의 뇌전증 환자에게서 임상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이죠. 완전 발작 소실료 21%를 기록한 엑스코프리 400mg, 투여군은 111명, 위약군은 106명이었습니다. 엑스코프리를 빈팩과 직접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대 비교수는 엑스코프리 1차 임상 EA에서 비투약군의 완전 발작 소실률이 9%였다면서 이는 빈펫의 완전 발작 소실률보다 높은 수치이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투약 기간을 12주로 하느냐 24주로 하느냐에 따라 발생 빈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엑스코프리 완전 발작 소실률은 절대값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투자 기약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니다. 엑스코프리 투약 기간은 적정 기간 포함 1차 임상에서는 12주, 2차 임상에서는 18주. 비교수는 엑스코프리는 이전 치료제와 작용 기전이 크게 다르지 않아 게임 체인저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글로벌 빅파마도 엑스코프리를 앞다퉈 특허를 매입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 같다며 이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미국에서 직접 판매망을 구축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고 이어 엑스코프리의 기존 간질력과 경쟁해 볼 만한 수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빈펫은 흥분성 세포에 관여하는 나트륨 통로 이러한 것은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환자가 단번에 쓰던 약을 바꾸긴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니고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도 아닌데 엑스코프리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밝힌 SK바이오팜 기술 수출 신약 스노시에 캐나다 출시했다는 기사가 올라왔고 SK바이오팜 파트너사의 제즈 파마슈티컬즈가 수면장애 신약 스노시 성분명인 솔리암페톨 캐나다에서 출시했다라고 9월 1일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스노시는 기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주간 과다졸립증 성인 환자에서는 의약품이며 SK바이오팜이 임상 1상을 완료한 후 기술 수출해서 이후 제지에서 개발하고 상업화했습니다. 제즈는 2019년 3월 미국 FDA에서 품목 허가를 받아 그해 7월부터 미국에서 팔았으며 지난 5월 캐나다 보건당국에서도 허가를 받아 이번에 판매하며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1만 5천 명의 기면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전체 인구의 6.4%가 수면 무호흡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스노시의 해외 시장 진출에 따라 매출과 연계된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 판매에 따른 로열티로 수익 창출을 기대합니다. SK바이오팜은 2020년 1월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스노시 판매 허가를 얻었으며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유럽 국가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12개국 판권은 SK바이오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 두 개를 한 일주일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에 13,000원 터치를 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1,300원까지 됐고 현재는 단위가
13만원까지 됐고 11만 3천원 정도의 저점을 형성을 하고 현재는 12만 5천원에 이곳을 보게 되면 캔들을 보게 되면 양, 양 이렇게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다소 줄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양봉을 하면서 27만 주의 거래량은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금요일에 캔들로서 이렇게 음봉을 감싸 안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이 있다라면 올 연말에는 15만원대까지만 가졌어도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의 차트는 현재 61선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빨간색이 한 달의 평균인 21선, 보통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급격하게 이때가 바로 8%에 해당하는 블록들이 나오면서 충격에 안았었죠. 그러면서 저점 10만원대를 형성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우상향의 시작 단계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매출이 좀 더 늘어나면서 가파른 기울기가 좀 더 상승하는 형태의 마치 현재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 정도의 기울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각도를 기대해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기울기를 우리 주주님들이나 저는 기대하고 현재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61선 위의 캔들은 위치해 있고요. 21선은 하락과 상승, 이와 같은 모습이 좋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 붉은색의 여기가 21선, 이런 것을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그렇죠. 현재는 여기 5일선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의 이 저점이 이 첫 번째 저점을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위치에서는 매도 강도가 좀 더 높았다, 매수보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요것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쨌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고 다시 한번 그러나 여기에 전저점을 돌파하는 모습,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요 13만 5천원, 요 13만 5천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이곳 15만원까지 매수의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수급을 SK바이오팜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전체적인 기관의 흐름은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 위에 있고요. 그렇게 수급 상황으로는 기관 투자가는 긍정적인 것이 더욱더 높고 외국인 투자가는 지난 금요일 8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12,000주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모펀드에서는 500주 정도를 매도한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공매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지난 금요일은 6,600주, 평균가는 12만 4천원이고요.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많은 것만 확인해 보면은 2만 주가 나왔습니다. 평단가는 12만 4천원이고요. 현재 금요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4,000주가 나왔네요. 이것은 12만 1,000원의 평단가가 있고 2만 4,000주도 나왔습니다. 평단가가 11만 6,000주. 5만 주도 공매도가 나왔네요. 12만 1,000원. 이 모든 큰 굵직한 것들이 현재의 금요일 종가보다 낮은 것, 즉 공매도 세력보다는 매수의 견지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네요. 대차를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9월 3일자에 15,400주가 대차됐고 현재 대차 잔고는 213만 6천주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24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들었다가 현재는 한 30만 주 정도 줄어든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시장 0.799, 시가총액은 9조 7,892억 원, 10조가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6.78%, 531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 8만 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캔들 모양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봉도 10주선이 우상향의 모습을 하고 지난주에 주봉의 캔들은 10주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선을 통과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런 것을 골든 크로스다. 최근 주봉상 저점 11만 3,500원대를 형성해서 현재는 12만 5천원의 형성, 최근에 돌파하기 어려웠던 점이 바로 여기 13만 5천원대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볼까요? 박스로 이곳입니다. 주봉상에서 이 모습을 돌파해야 이렇게 블록들이 나오기 전에 15만원대까지 16만원까지 올 연말까지만 여기까지만 가주면 괜찮지 않나. 3분기의 매출 즉 11월 한 12일경에 보통 SK바이오팜은 12일 전후 이렇게 IR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달 조금 남았는데 그때의 좋은 매출을 활용해서 이거 15만원대까지만 올해는 올라가 주었어도 바람이 없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엑스코프리, 세로바메이트나 또는 카리스바메이트, 스노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 모멘텀 그리고 실제의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면서 서서히 흐름이 우상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투 기사에 대해서는 주주분들께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일요일, 휴일 건강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지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